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신루타 주식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제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본 배치를 할 수 있는 경영자여야 됩니다. 제가 그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와, 맞아. 투자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 상장 주식은 이렇게 해야 대박 나지. 라는 것을 또 오랜만에 깨달았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같은 책을 읽으면서 어, 이 분야에 대해서 또는 이런 맥락에 대해서 저처럼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투자자니까 저랑 같이 한번 좋은 주식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책의 그 일부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나서 어,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의 한 파트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뭐 당연한데 미국에서 먼저 출간이 됐고요. 어, 한국계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책이고 당연히 대박이 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죄송합니다. 이 책을 아마 뉴올리언스인가 하여튼 미국 국내에서는 어디 타고 갔다 오다가 그 면세구역에 있는 서점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랄까, 영어 실력이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었고요. 아, 이거 금방 번역돼 나올 텐데, 라고 이제 기대만 하고 있었고, 어,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제가 한국 잠깐 들어갔을 때, 요거를 미리 이제 주문을 했다가,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주문을 했다가, 책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엔비디아가 쿠다 호환성을 충족하도록 GPU를 바꾸는데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매출 총이익률은 2008년 45.6%에서 2010년 35.4%로 추락했다. 같은 시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급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GPU 기반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기업 수요를 모두 꺾어 놓았다. 이런 악재의 압력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2007년 10월 그리고 2008년 11월까지 80% 이상 폭락했다. 여기에서 일단 쿠다라는 게 뭐냐면 쿠다는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라고 해가지고 이 엔비디아가 주로 쓰던 CG 언어,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많이 하시던 C 언어, 그리고 우리가 요새 이제 AI 쪽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 병렬 연산 스레드 등 다양한 확장을 지원해서 과학계, 기술계, 산업계 작업에서 모두 GPU의 연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칩 프로그래밍 모델이고요. 조금 더 맥락 있게 설명을 해보자면 엔비디아는 GPU 회사죠. GPU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CPU가 있으면 GPU도 있어야 돼라고 이제 대등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GPU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로 겜덕들 사이에서만 이제 쓰였던 거죠. 옛날에 뭐 컴퓨터 맞춰보신 분들 학생 때 생각나실 거예요. 뭐 이 게임 퀘이크 하면 뭐 레인보우 식스 하면 지포스가 꼭 들어가야 돼. 막 이런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돌이들이 비싼 PC를 맞춰가지고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던 이제 회사였는데 엔비디아가.
그 중간에 이 쿠다라고 해가지고 게임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계, 기술계, 산업계로 모두 다 좀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 칩 프로그래밍 모델을 만든 게 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다로 인해 칩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당시 쿠다의 고객은 거의 없었음에도 우리는 모든 칩을 쿠다 호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겜돌이들만 사는 이 GPU에다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개발자가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넣어서 만들려고 하니까 연구 개발도 많이 해야 되죠. 그다음에 만드는데도 돈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회사 이익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때 이 책을 쓰신 태킴이라는 분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고요. 이 애널리스트의 이제 생생한 얘기를 담았습니다. 쿠다 출시 1년 후에 약 50명의 주식 애널리스트가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에 왔다. 젠슨과 엔비디아 IR 팀은 이들에게 당시 모든 지표가 엔비디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가리킴에도 왜 월스트리트이 여전히 엔비디아를 계속 믿어야 하는지를 설득했다. 그날 아침 내내 엔비디아 경영진은 고성능 GPU 컴퓨팅을 산업 또는 의료 연구 애플리케이션의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GPU 컴퓨팅 시장의 규모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이 시장이 몇 년 안에 6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GPU 중심의 기업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오전 발표 일정이 끝났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쿠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쿠다를 엔비디아의 순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로 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참석자들은 젠슨에게 단기적 관점의 재무 관련 질문을 퍼부었고, 쿠다가 엔비디아의 순이익률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려 했다. 젠슨은 연구개발 비용이 단기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이익률 상승을 가져온다고 반복해 설명했다. 몇 년 후가 아닌 몇 달 후를 보고 있던 분석가들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형 상장사들은 이런 행사를 종종 합니다.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뭐, 공장이나 연구개발 시설도 보여주고, 그리고 주요 임원진들하고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IR 행사를 여는데, 이게 이제 뭐 시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죠. 아까 얘기했던 이 쿠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익률은 안 좋아져 있죠. 근데 쿠다를 쓰는 고성능 GPU 컴퓨팅 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이 GPU 컴퓨팅 시장이 몇 년 안에 60억 달러, 6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금 AI 시장 보면은 6조라는 말이 너무 웃기죠. 특히 GPU 중심의 기업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게 엄청난 식견입니다. 그죠? 지금은 엔비디아 매출액과 이익의 대부분을 기업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 이상 걸린 일이니까 시간은 상당히 걸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몇 년 후를 봐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다 몇 달 후. 그리고 야 너네 결국에는 겜돌이한테 이거 그래픽 카드 팔아야 되잖아. 근데 쿠다 괜히 넣어가지고 단가 올라가고 연구 개발비 올라가고 이익률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자꾸 했다는 거야. 이 젠슨 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씨, 이거 향후에 데이터 센터 시장 난리 나는데. 이거 인공지능 대박 터지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쿠다를 해야지만이 여러 방면의 개발자들이 우리 GPU를 사용해서 그 당시에는 CPU를 사용해서 연구 개발을 했었대요. 최초 구글도 마찬가지. 구글이 이 고양이 사진을 이 머신러닝 해가지고 최초로 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도 뭔가 기계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때도 CPU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GPU로 대신하면 훨씬 더 싼 값에, GPU가 CPU보다 훨씬 싸니까, 싼 값에 많이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플랫폼화를 하고 우리가 독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자꾸 반대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 얘기하려고 하면, 다음 분기 어떻게 돼요? 올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그 5년, 10년 얘기를 사실 할 수도 없지. 컴플라이언스상 걸리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허드슨 스퀘어 리서치의 다니엘 에른스트.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이 엔비디아의 이 역사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은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젠슨 옆에 앉았는데 젠슨이 자꾸 이 짧은 시각의 애널리스트 얘기만 들으니까 지쳐가가지고 곧 자리를 뜰 것 같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왠지 좀 장기적 식견을 갖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젠슨, 전 2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래서 소니 에이백이라는 DSLR을 하나 샀는데 이거를 제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포토샵으로 편집하거든요. 근데 아, DSLR 좋은 거 사가지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열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바로 제 컴퓨터가 느려지더라고요. 제 노트북에서는 더 심해요. 혹시 GPU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젠슨의 눈이 반짝였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니 이야기는 쓰지 마세요. 사실 어도비도 우리의 파트너거든요. 쿠다를 지원하는 어도비 포토샵은 CPU에 지시를 해서 작업을 GPU에 넘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바로 이게 제가 말하는 GPU의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 레볼루션의 얘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다라고 하면,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주식을 언제 사면 되는구나. 그래야 10답을 심지어는 엔비디아처럼 100답을 해서 내 인생을 한 종목이 바꿔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신루타 주식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제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본 배치를 할 수 있는 경영자여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엔비디아 케이스에 적용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제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쿠다라고 했죠. 어, GPU가 원래는 겜돌이 겜덕후들 사이에서만 쓰였던 일종의 사치제, 게임 안 하면 되지 했던 사치제에서 과학, 기술, 산업계 작업에서 GPU의 연산 능력, 이 병렬 연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온 게 쿠다이고요. 이게 방대한 연산을 값싸게 처리해야 되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 AI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많은데 만약에 느려 또는 데이터가 많은데 빠르게 처리하려면 비싸. 챗 GPT 한 달 쓰시는데 100만 원 이러면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방대한 연산을 값싸게 처리하는데 쓰이고 쓰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의 칩 프로그래밍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전환 비용이 높아져. 그 얘기는 겜돌이 겜덕후들이 나 여전히 게임할래. 나 좋은 게임 할래. 나 비행기 조종 시뮬레이터 할래. 라고 하면 꼭 엔비디아 GPU를 안 써도 돼. 다른 걸 써도 돼. 근데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 구축하고 추가하려고 할 때는 한번 엔비디아 거 썼어? 그럼 계속 쓰는 거예요. 왜? 쿠다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겜돌이들 겜덕후들한테 하나씩 10만 원, 20만 원씩 칩 파는 거랑 구글, 메타 이런 쪽한테 100억, 1000억씩 한꺼번에 파는 거랑 급이 다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매출액 크고 대신에 개발은 한 번 해놓으니까 똑같은 걸 여러 개 사가네. 어? 엔비디아 똑같은 칩을 나 이거 줘, 이거 줘.
그러니까 단위 비용은 급감한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나는 방대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어. 근데 단위당 투자 비용은 체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자본 배치를 하는 경영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본 배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자사주 매입이 배당보다 좋은,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죠. 자본 배치라고 하면.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선 얘기는 어떤 자본 배치냐 하면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겜돌이들한테 GPU 팔아서 돈 벌고 있어.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뽑을까? 신사옥을 지을까? 배당을 할까? 아니야. 나 연구개발비에 몰빵할래. 이게 자본 배치예요. 또는 광고비에 몰빵할래. 이게 자본 배치야. 어떤 곳에 자본을 쓸 거냐. 꼭 주주 환원을 하냐 안 하느냐 개념이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케이스, 젠슨의 케이스에서는 이 사람은 이 쿠다라는 걸 개발하고 나서 맨 처음에 아까 제가 CG 언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주로 쓰던 이 엔비디아에서 주로 쓰던 CG 언어를 가지고 GPU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처리 많이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C 언어 쓰는 사람 따로 있고, CG 언어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쿠다라는 걸 만들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확 뿌려버려. 일단 그게 중요해. 빨리 연구개발해, 빨리 개발해, 빨리 상업 생산해. 근데 그러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쿠다라는 것을 당장은 아무도 안 쓰는데 이거를 위해서 돈을 여기다 쳐박는다?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부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기적인 부침을 나는 미래에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될 거야. 인공지능이 이렇게 될 거야. 그때 우리의 쿠다를 사용한 GPU가 장악하려면 지금 가야 돼. 그대로 가야 돼. 라고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오너 경영자. 제가 저번에 메리츠 금융그룹 얘기할 때도 오너 경영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장의 단기적 반응.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고, 시장 참여자들은 뭘 물어보고 뭘 궁금해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겜돌이들이 주머니가 비었어. GPU 안 사. 기업들도 워크스테이션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원래 팔던 GPU 수요가 막 떨어지면서 실적도 안 좋아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근데 쿠다를 개발하니까 이익률은 안 좋아져. 그래서 아까 시장 참여자들이 뭘 물어봤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월가에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 50명이 모여가지고 산타클라라까지 와서 뭐 물어봤다? 아, 이번 분기 이익률 어떻게 돼요? 올해 이익 어떻게 돼요? 이 단기적인 수익성만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파괴적 혁신, 장기적 안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또는 아예 반대야. 대치되는 영역이야.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주식을 사면 10배, 100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